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의 잃어버린 미각, 토론의 맛을 찾아드리는 쉽고 친절한 시사 프로그램 육신의 시사 맛집. 오늘 함께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변호사회 김태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UBC 시사 맛집의 마스코트로 급부상한 우리 배대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스코트 받아들이시나요? 그럼 끝까지 가드리도록 아니 이제 아까 보도국의 마스코트에서 예. 시사 맛집 마스코트까지 네네. 이관왕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1 지방선거 D-30. 오늘은 그 울산의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다 선출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뭐 대부분 완료는 됐는데요.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부분 이제 재선 도전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박태환 주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건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서동욱 남구청장까지 5명이 모두 재선에 도전을 밝혔습니다. 상대도 다 정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거의 막바지 수순에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3개 구군을 현역 단체장으로 완전히 공천을 했고요. 남구청장에는 이미영 전 시의원이 지금 단수 공천이 돼서 나와 있고, 동구청장은 원래 정천석 동구청장의 공천이 결정이 됐었는데 황보상준 예비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경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선이 5월 8일과 9일 경선을 해서 10일에 그 공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민의힘에선 남구청장에 이제 서동욱 남구청장이 단독으로 공천이 됐고, 북구청장 후보에는 박천동 전 북구청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울주군수에는 이제 3파전으로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이순걸 전 군의원이 그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중구청장은 지금까지 3파전으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근과 김영길, 문병헌 예비후보가 경선을 벌이고 있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에는 원래 청기욱 전 시의원이 당내 공천을 받았었는데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접수를 한 손삼보 예비후보와 함께 경선을 해서 5월 7일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쯤 되면은 완전히 다 대진표가 확정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군들 중에서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 뭐 상황, 후보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신 대로 진용이 채워지고 있나요? 뭐 아직 이제 확정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속단하기 좀 이른데 더민주당의 경우는 공천 과정이 좀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현역이 없는 이제 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오히려 경선을 붙일 만한 데가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거기도 기각됐고 좀 의외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예비 후보가 한 공천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좀 격화돼 있어서 이 부분이 누가 되더라도 좀 후유증이 남지 않겠냐. 중앙당까지 이용을 했거든요. 그 결정을 이런 부분이어서 이미 결정된 후보들은 거의 예상될 만한 후보였다. 그 의외의 변수는 크게 없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후보로 나선 것은 전혀 좀 놀랄 것이 없었고요. 의외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고, 저는 다만 이제 남구청장 이제 후보로 이미영 시의원이 단수 공천 되었다는 게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수 공천이 아니라 조금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좀 과열 양상이 돼서 불복을 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뭐 이슈를 만들어서 언론에 좀 많이 노출이 돼야 될 텐데 뭐 그걸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렇죠. 그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건 국민의힘이 거의 압도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황세영 시의원이 원래 했다가 출마를 했다가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 그때 그
황세영 시의원 본인은 이제 재심 신청을 안 했지만 중구를 빼고는 나머지 네 곳에 이제 떨어진 탈락자들은 다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빼고는 거의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어떠한 잡음이나 이슈몰이나 이런 게 너무 어떻게 국민의힘에 비하면 너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년 전에 사실 그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파란색이었거든요. 전국이 물론 뭐 대구 경북을 빼야 되겠습니다만 파란색 일변도였고 울산도 그 파란 파도를 비껴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이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4년 전의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금방 얘기한 2018년도와 같은 지방선거 이 바람은 사실 울산에서 다시 오기 어렵다. 이렇게 뭐 거의 단언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박이라고 얘기하는 박터지는 선거다. 박터지는 선거. 이게 동구와 그 북구가 진보정당이 이번에는 굉장히 후보를 엄선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특히 동구청장 후보 김종훈 후보는 구청장과 그 국회의원을 했던 경쟁력 있는 후보이고, 이제 정천석 후보는 현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이제 천기호 후보가 재경선을 하긴 하지만은 천기호 후보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의원 경력인 거고, 그래서 동구청장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가 오히려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북구에도 마찬가지로 3파전 구도인데 진보정당의 이제 김진영 후보가 시의원도 했고 구의원 시의원을 거쳤고 구청장 후보 출마 경험도 있고 노동자 도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박천동 후보가 이제 전 구청장을 겪었었고 지난번 선거 나왔다가 이제 일정한 득표력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이고 또 이제 민주당은 현역이고 이런 박터지는 박빙승부를 전망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유리하냐? 유리하다고 저는 전망하는 거는 남구청장 후보는 저는 뭐 객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좀 유리한 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그 뭐 기초단체장뿐만 아니고 울산시의회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졌었거든요. 17대 5. 17대 5죠. 17대요.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백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스코어가 좀 거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뭐 어찌됐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민주당 그 광역단체장이 있을 때 그러한 감시와 그런 역할에 충실히 했느냐라는 시민들의 그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게 정권, 왜냐하면 또 그 시의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관심이 많은 또 시민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적은 상황에서 그 정당을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하기가 아무래도 다른 선거구들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결과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큰 흐름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예. 지방의회의 그 시민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시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진보 정당 후보가 다시 원내 진출을 할 수 있냐의 문제. 동구와 북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저는 한두 석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해보는데 지금 진보 정당 후보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한번 진보정당 후보는 지금 동구 선거구 세 곳에는 다 나와 있고요. 진보당, 노동당, 진보당 둘, 노동당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북구에서는 진보당에서 후보 1명, 그리고 정의당에서 또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5, 여기 동구와 북구. 나머지 선거구에는 대체로 민주당과 네, 국민의힘 이파전으로 후보가 지금. 2파전으로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광역의회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기초의회입니다. 기초의회. 어떻습니까? 윤곽은 다 나왔습니까, 백 기자? 네, 거의 다 윤곽은 나왔고요.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뭐 이렇게 여러 후보를 공천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가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천이 됐고 나에 대해서 이제 양당이 조금씩 추가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을 하는 정도이고 진보 정당은 어느 구에 집중이 돼 있습니까? 역시 뭐 동구와 북구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남구에 한 구, 한 명, 그리고 중구에도 한 명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구는 선거구마다 다 있습니까? 예, 동구는 다 있습니다. 북구에도 북구도 다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게 진보정당이 그전에는 소위 박리담회 하듯이 후보를 일단 많이 내고 봤어요. 이게 특히 진보당이. 근데 이번에는 진보당과 정의당이 일찍부터 후보 단일화 조정을 했고 노동당까지 포함해서 단일 후보로 정리하는데 이제 이번 선거에는 조금 더 진보정당의 약진을 할 거라고 봐요. 시의원도 당선자 원내 진출이 나오지 않겠나 하고 기초의원은 좀 늘어날 것 같다. 뭐 중대 선거구제의 영향을 받는다면 동구와 북구에서는 기초의회에 진보 정당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좋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모든 정당이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배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자체가 지금 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전혀 새로운 공약을 내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 정권에서 좀 완수하지 못하였던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비판을 좀 하면서 선거를 치른다라면 무리 없이 조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역 단체, 기초자치단체장이 많고 울산시장이 지금 민주당 쪽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필승 전략이랄 게 뭐가 있을까 떠오르질 않아요. 떠오르지 않고 그 동구청장 선거, 북구청장 선거 이게 이 중에 하나를 진보 진영과 단일화해서 민주당이 양보한다라면은 그것이 시장 선거나 다른 선거에 이 진보 정당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도 양보하려 그건 이제 내가 불출마할게 하고 현역 단체에 양보해야 하는데 양보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이 선거 구도나 또는 수송을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좀 어려운 선거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광역 기초의원들도 어려운 선거판이다. 이제 기초의원 선거만 선거제도 덕분에 그나마 어느 정도 현상 유지까지는 아니어도 체면 치레할 수 있는 그런 성적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신랄하게 전망을 합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관해 맛깔나는 한 줄 평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좀 대표적인 목재 인형 마트료시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자를 열어도 같은 모양의 이제 인형이 나오는데요. 지금 벌써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벌써 8회째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기초의원은 이제 고사하고 기초단체장의 주요 공약들도 저도 이번에는 이제 막 공부를 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고 하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무관심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방선거를 해도 이런 이제 반복되는 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제 그 상자 속에 있는 알맹이를 진짜 공약 선거로 이제 선거를 치를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트료시카라고 단어를 정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이 되시나요? 아니요 이건 준비를 해왔어요. 따로국밥이다. 이런 생각이 이게 지방선거는 시장부터 기초선거까지 패키지 선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명함을 쭉 같이 이렇게 주기도 했었어요. 패키지 선거인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배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네요. 3명 뽑는 3중 선거구에 3명 후보를 낸다. 그 나가서 사실은 같은 당의 동지인데
각자 경쟁자인 거거든요. 따로 결국은 지금 서로를 돌볼 시간이 없는 동지들이고 패키지 선거인데 돌볼 시간이 없는 내 살기 바쁜 그런 선거판이 이번 선거에 특별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따로 뽑은 선거다. 뭐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을까? 어찌됐든 2018년에는 완벽한 그런 민주당의 승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 자체가 그 프리미엄을 최대한 현역 프리미엄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기초단체장과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프리미엄이라는 건 나중에 선거에서 좀 유효하게 작용하고 승리를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이번에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사의 절대 미각, 육신의 시사 맛집. 더 맛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